오늘도 제가 너무 애정하는, 이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티키타카가 있어요. 회사 식구들이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많은데 제가 회사 식구들 중에서도 고 대표님 빼고 티키타카가 제일 잘 되는 친구가 우리 충희 팀장님이거든요. 우리 충희 팀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간관계론 특강 25강입니다. 25강.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이 번역본과 원서는 진짜 최고의 조합이에요. 왜? 훌륭한 번역본이 많아요, 인간관계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문장의 아름다움만 따지면 너무 좋은 번역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에 특화된 책이냐? 번역본과 원서를 같이 봤을 때 영어 공부에 최적화가 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고 쉽게 읽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끝장반이라고 같이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로 읽는 분들이 읽고, 이제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말씀해 주시기를, 요런 관점에서 요렇게 해석이 됐군요. 확실히 재밌네요. 이거 번역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독립 단어로 가시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영어 독립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어 독립 단어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 인간관계론 카테고리가 있다. 그래서 4,000개 외우시면은 98.2%가 고유명사, 뭐 구동사 이런 거 빼고 98.2%가 커버가 되거든요. 원뜻만 해도. 그래서 요거를 딱 제대로 암기를 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 기억 측면에서도 문장을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스토리를 가지고 가면은 장기 기억으로 단어를 외웠을 때 암기될 확률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단 대부분은 기초적인 걸 못해요. 단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요. 그냥 영어 한글 때 1대1 매칭으로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예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 정도 되실 거예요, 그 비율이. 근데 예문에서 끝나면 영어가 안 늘어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거는 예문 한 문개만 보는 게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데, 그럼 여러 예문을 동시에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번 책을 통해서 이게 내용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독해를 해. 독해를 하면은 결국엔 내용이 내 뇌로 해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된 내용이 뭐예요? 인간관계론의 비법인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요번에 이 번역본이랑 이 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도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냐면은 이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문장 단위까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번역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의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는 같이 보도록 기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랑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언어라는 게 1대1 매칭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최대한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번역을 진짜 외국어 공부 목적으로 완벽하게 최적화를 할까?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느라고 이거를 번역을 2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달려들어서 또 한 번 피드백을 주고 서로에게.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뭐죠?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카네기는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기 읽어보면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게 로엘 토머스가 쓴 서문에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이 로엘 토머스 서문이 다른 출판사 책엔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거의 없죠. 우리 상상스퀘어 인간관계론에만 그게 이제 확실히 있는데, 이 부분에 데일 카네기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못했죠. 네,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카네기는 웅변대회에 나가 우승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몇 달간 웅변 연습에 모든 노력을 쏟았다. 안장에 앉아 학교에 오갈 때도 집에서 소젖을 짤 때도 연습했다. 턱간 건초더미 위에 서서 겁먹은 비둘기들을 상대로 일본인의 이주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정적인 몸짓과 함께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그거 리마커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둘기 상대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지만 그토록 철저한 준비와 연습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나갈 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했다. 한창 예민하고 자존심 강할 18 나이였던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낙담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게 되게, 저 이 부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카네기가 이 말하기 강자로 유명세를 얻게 된 사람인데 말을 잘 못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카네기도 처음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계속 웅변대회에 나갑니다. 웅변대회에 나가고 연습도 계속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웅변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어떤 내용이랑 여러분 연결돼요? 퓨처 셀프. 그러니까 박살이 나더라도 경기장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 퓨처 셀프 개념이랑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탔는데 한 대회에서만 상을 탄 게 아니라 나가는 대회마다 다 상을 탔대요. 싹 쓸었어.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동료 학생들이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냐?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걸 알려준 학생들도 우승을 했대. 그건 좀 짱인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고수, 고수. 그쵸. 가르치는 영역까지 갈 정도로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말하기도 카네기가 원래부터 강점이 아니었고 훈련을 통해서 강점이 됐다.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카네기는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잘했을까요? 아니죠. 네. 뭐 경험치도 없고 네. 왜냐면은 뭐 언젠가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진입 시점에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운이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측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원천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그 이야기도 또 책에 나오거든요. 요 얘기도 또 재밌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카네기는 대학을 졸업한 후 네브래스카주 서부와 와이오밍주 동부의 모래 언덕에서 목장 주인들을 대상으로 통신 강좌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한 거예요. 하지만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에도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루는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한낮에 네브래스카주 얼라이언스의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억울하니까. 예,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가혹한 생존 경쟁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카네기 집안이 좀 가난했거든요. 뭐 이렇게 예. 풍족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실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대학에서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적 동기가 없었죠. 그쵸. 내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꾸역꾸역 해야 되는데 또 심지어 잘하지도 못하니까 이제 호텔방에 와서 운 거예요. 예. 로얄 토마스 씨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 써놔가지고 둘이 엄청 친했나 봐, 네, 진짜. 그래서 아마 카네기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수도 있죠, 네. 솔직히.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적 동기가 없는데 그럼 카네기가 좀 열심히 안 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리마커블한 얘기인데 그는 이 카네기입니다. 그는 보통 하루에 몇백 킬로미터씩 화물 열차를 타곤 했다. 기차가 정거장에 서면 화물을 내리는 사이에 브리나케 마을로 뛰어가 상인 서너 명을 만나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리면 다시 역으로 달려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에 재빠르게 뛰어올랐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네, 인디아나 존스예요, 진짜. 인디아나 존스. 아 이게 진짜 정말 얼마나 이게 리마커블한 거냐면은 이게 당시 보통 우리가 기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 들러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기차를 내려서 볼일을 보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카네기는 그 시간도 아까웠다.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막 하고, 이거 사세요. 이거 새로 나왔어요. 그냥 다 볼일 보고 또 미친 듯이 달려와서 다시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탄 거죠.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카네기가 활동했던 지역이 진짜 깡촌 오브 깡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막 지도 지금 봐도 깡촌일 거예요. 네, 이 당시는 뭐 어마어마하게 깡촌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기차가 최소 반나절 아니면 하루. 그러니까 카네기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한 거였거든요.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카네기가 이게 영업 활동을 하던 구역이 원래 25등 중에 23등이었는데 거의 꼴찌. 꼴찌였어요. 근데 그거를 2년 만에 판매 1등 구역으로 올려버렸어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야.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카네기는 원래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카네기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거기 회사 사장님이 자네 승진할 생각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네기가 이제 nope 하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내 내적 동기를 추구하겠다 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서 연극 학교도 다니고 뭐 연극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자신의 강점을 한번 돌아본 거죠.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본인이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에서 공부를 했던 것보다 그때 했던 말하기 연습이 사회생활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내가 그리고 그때 또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한번 말하기 수업을 해봐야겠다. 이걸 이제 YMCA에 가서 한번 강의를 개설해 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썰도 재밌어요. 제안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럼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페이로 하루 2달러를 제안을 해요. 이게 이제 요즘 뭐 물가 상승이나 환율 같은 걸 고려를 하면은 하루 6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별로 안 많잖아요. 30일, 지금 고려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네. 하루 일당이니까. 그렇죠. 30일 내내 꼬박해도 우리나라 180.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낮네 지금요. 그렇죠. 8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8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정말 싸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YMCA가 그걸 거절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거 해봤는데 별로 안 통하고 사람들도 안 오고 별로예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카네기가 이제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수익이 날 경우에 그 일부만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YMCA가 유리해 보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카네기가 하루에 $30를 받게 됩니다. 그럼 15배니까 뭐야? 뭐 60만 원, 아니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받았네, 진짜. 맞습니다. 이거를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80만 원을 하루에 받아요. 지금도 80만 원이면 진짜 꿈의 거의 일당인데 진짜. 하루 80만 원이면 연봉 그 월급이 한 1,6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네.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노력을 부정하는 분위기. 저는 근데 왜 그런지 다 이해가 돼요. 공감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세상, 시스템의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갖고 100% 막 노력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너 틀려먹었어. 저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 자체에 대한 부정, 노력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력을 그냥 하는 걸 딜포트로 둔다? 그냥 그게 경쟁력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내가 노력의 가치를 그냥 높게 두고 내 가치관의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확률론적이고 운도 따르겠지만 나중에 뭐가 돼도 됩니다. 뭐가 돼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열정도 있고 내가 실력도 있어. 근데 세상이 못 알아봐주는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어.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거는 인생 비법 중에 하나인데 카네기처럼 해야 돼요. 퍼포먼스 베이스로 해야 돼요. 나 돈 안 줘도 좋다. 대신에 나 커미션 베이스로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잃을 게 없으니까 오케이 너 마음대로 해봐. 왜? 커미션 베이스로 줘도 결국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진이 떨어지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리스크가 제로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딜을 받아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된다? 커미션 베이스로 일하면 된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열정과 실력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게 10,000명, 20,000명 보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직장이 안정적이어도 제 생각에는 도전을 꼭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의문이 떠오르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니까 제일 소중한 거고 거기에 자꾸 물음표가 떠야 되거든요. 그런 물음표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노력. 저는 이제 카네기가 임계점을 한번 돌파를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원래부터 말하기가 강점이 아니었고요. 원래부터 비즈니스가 강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카네기는 그런 걸 할 때 허투루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아까 기차 타는 얘기 봐요. 얼마나 그 정도로 인디아나 존스. 난 인디아나 존스밖에 안 떠올라 그거 하면.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처럼 영업 활동하는 사람이 진짜.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게 이제 임계점을 넘는 활동이 된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강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이렇게 뭔가 강점이 생기면은 훗날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운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카네기의 어떤 조전 정신도 있었고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카네기가 YMCA에서 강의를 개설해서 이제 대박을 내게 되는 그 밑바탕에 이러한 노력과 임계점 돌파가 다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물론 제가 카네기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약간 제 옛날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이제 편집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제가 편집자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못했었죠. 네. 제가 2013년부터 그러니까 좀 글쓰기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땠냐? 추천수는 당연히 빵이고요.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렸어요. 이게 콘텐츠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라리 악플이라도 달려라 이런 심정이 오거든요. 아유, 그렇지. 네, 그쵸. 누가 봐야 달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관심.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메아리도 안 오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히 좀 낙담을 했죠. 진짜 댓글 하나 안 달리는구나.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 그냥 되게 열심히 썼습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쓴 게 아니라 교열 교정은 기본이고요. 글 올리기 전에 퇴고를 한 4번, 5번을 꼬박꼬박 했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면서 퇴고를 5번씩 하는 사람
뭐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효율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제가 쓰는 글이 약간 제 자식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쓸 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2년 걸렸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추천을 받기 시작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6개, 이렇게 7개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다가 10개, 20개, 나중에는 100개짜리 그런 글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카네기 이야기가 이제 제 이야기랑 좀 오버랩 됐던 부분이 뭐냐면 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게 뭐 어떤 결과가 온다거나 나한테 무슨 혜택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교정교율도 열심히 했고 퇴고도 했고 윤문도 했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편집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편집자 일을 하면서도 저는 교정교율이나 윤문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책을 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그 최선을 다했던 경험, 정말 노력했던 경험, 이게 지금의 강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충이 팀장님 보면서 제 이제 친한 동생인데 이제 회사를 떠나서는 이제 동생인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일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충이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너 가족을 이렇게 해야 더 행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티키타카가 좀 좋은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힘든 순간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충이가 국어국문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충이가 굉장히 수재거든요. 연대 그 신소재공학과 맞죠? 재료과인가요? 네,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네. 나왔고 굉장히 수재예요, 진짜. 굉장히 똑똑하고 IQ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국문과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가 책을 로크미디어 때부터 100권 넘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교정 교율이랑 이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냥 유명 번역 에이전시에서 거기서 추천해 주시는 제일 잘한다는 분을 쓰는 거예요. 다른 출판사도 그분들을 다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주제가 조금 달라지거나 작가 자체가 좀 트리키하고 트위스트 되게 글을 썼다 그러면 이게 번역이랑 윤문 교정 교율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충희 팀장님이 이제 교정 교율이나 윤문을 하면은 그냥 넘사벽이에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막 3개월 만에 끝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건 없고 2년, 3년, 5년 보고 일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뭐가 돼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충희 팀장님 얼마 일하셨죠? 우리 회사에서? 올해로 6년 차입니다. 만 5년 넘게 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벌써 얘가 와서 5년 한 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 실패라는 게 또 피처 셀프 얘기예요. 실패라는 거는 없어요. 경험치가 남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실패는 언제 있는 거냐면은 경기장 밖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는 그거는 실패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내 소중한 삶이고 내가 여기서 엎어지고 깨지더라도 남는 게 있을 거다. 그 내 경험치가 될 거다. 그러면은 실패를 많이 해도 결국에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충희 팀장님 되게 재밌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이악 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은 나이가 늦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뭘 해도 결국엔 됩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심지어 퇴보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뭔가 지금 힘든 순간에 계시는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카네기처럼 이악 물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충희 팀장님처럼 이악 물고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상상스퀘어의 원서와 번역본을 다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강력 추천드리면서 25강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6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